그런데 말입니다. 이 침선방에 백정의 딸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알았다면 들어오지도 못하였겠지요. 단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늘만 잡았지요. 말을 아꼈습니다. 눈을 낮추었지요. 오직 바늘 끝으로만 말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날이 오기 15년 전이었지요. 최 판서가 저작거리를 지나다가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15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지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바늘을 끼우고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 균형을 잡는 방식이었지요. 최 판서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바늘 잡는 방식이었지요. 세상에 저렇게 바늘을 잡는 사람은 침선장 집안 사람뿐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그 아이 옆에 백정,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단비 솜씨가 보통이 아니지요? 나중에 한양 최고일 거요. 최 판서가 굳었지요. 백정 딸이었습니다. 말이 안 됐지요.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최 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발기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15년 전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다시 보았습니다. 콜레복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에 노인 하나가 침선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이 형형하였지요. 최 판서였습니다.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 대신이었지요. 이번 왕비 가래를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최 판서가 홀레복 앞에 섰지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봉황의 날개를 따라가고 깃털 하나하나를 살피고 금실이 지나간 자리를 더듬었지요. 상궁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멈추었지요. 이것을 누가 하였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궁이 단비를 가리켰지요. 최 판서가 돌아보았습니다. 단비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보았던 그 아이였지요.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었지요. 최 판서가 천천히 단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시오. 단비가 두 손을 내밀었지요. 최 판서가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늘 자국이 수도 없이 나 있었지요.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지요. 마디마디가 고왔습니다. 최 판서의 눈이 흔들렸지요. 저 손이었습니다. 저 바늘 잡는 방식이었지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바늘을 끼우고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 균형을 잡는 방식. 세상에 저렇게 바늘을 잡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죽은 아들이었지요. 어디서 왔소? 저작거리에서 왔습니다. 부모는 단비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일찍 여의었습니다. 누구 밑에서 바느질을 배웠소. 배운 것이 아니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최 판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요. 꾹 눌렀습니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30년이 지났다. 역병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이가 아니냐. 그러나 저 손이었습니다. 최 판서가 돌아섰지요. 천천히 침선방을 나갔습니다. 단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가슴이 이상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었지요. 그런데 그 노인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어디서 보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비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리고 다시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슴속에 옥패가 있었지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키워준 어미 점순이 죽던 날 건네준 것이었지요. 손가락 두 마디만 한 크기였습니다. 한쪽 면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지요. 단비는 그것이 무엇인지 10년이 넘도록 몰랐습니다. 그냥 품고 살았지요. 뜨거울 때도 억울할 때도 그 옥패만은 가슴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점순 어미가 죽으면서 건네준 것이었으니까요.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것만은 잃어버릴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이었습니다. 최 판서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던 그 눈빛을 보고 나서 단비는 처음으로 생각하였지요. 이제 꺼내봐야 할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도대체 그 옥패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최 판서는 왜 단비의 손을 보고 그토록 흔들렸을까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인연이 숨어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서촌 어귀에 대대로 바늘을 쥐어온 집안이 있었습니다. 최가 침선장이었지요. 왕실 옷감을 도맡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나온 것이라면 임금도 탐을 낼 만하였지요. 그 집안 외아들이 최도련이었습니다. 22에 혼인을 하였지요. 아내는 곱고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요. 그러나 웃으면 방아니 환해지는 여인이었습니다. 최도련은 그 웃음을 좋아하였지요. 결혼 이듬해 아이가 생겼습니다. 부부가 기뻐하였지요. 최 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이었지요. 역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 건너 마을이었지요. 우리 동네까지 오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흘 만에 아랫마을이 쓰러졌지요. 보름 만에 서촌 어귀까지 번졌습니다. 최가 침선장 집안도 비껴가지 못하였지요. 며느리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이 외아들이었지요. 최 판서는 그때 지방 관아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급보를 받고 사흘 밤낮을 달렸지요. 말이 쓰러질 때마다 갈아타며 달렸습니다.